21대 국회 입성에 성공한 화제의 국회의원을 만나보는 시간 초저녁에 듣는다. 오늘은 경기 평택갑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국회 개원했는데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근황이 궁금한데요. 예, 매일 평택과 여의도를 오가면서 네. 초선 의원으로서 해야 될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지역 현안도 챙기고 있습니다. 혹시 바쁘게 어떤 지내고 준비인지 있습니다. 궁금한데. 예, 일반 국민들은 잘 모르시는데 국회에 가면은 그 각종 포럼이나 세미나 국회의원으로서 정책 네. 활동을 하기 위해서 그런 필요한 공부를 하는 일들이 많이 있고요. 또 평택 제2지역구는 쌍용 자동차 문제라든지 또는 군 소음법이라든지 네. 여러 가지 현안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 처리하느라고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 지역과 또 여의도를 오가며 여러 가지 준비와 또한 현안에 대처하고 있다. 이 부분까지 들어봤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평택갑 사실은 보수 성향이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알려진 지역입니다. 그런데 오랜만에 지역 일꾼의 얼굴이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민심을 잘 못 알고 있었던 건지 아니면 변화의 바람을 불러일으키신 건지 어떤 쪽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 절반은 맞고 절반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평택은 오랜 동안 보수당에서 국회의원이 됐었는데요. 이번에 12년 만에 우리 민주당에서 제가 승리했습니다. 네. 평택은 미군 부대를 중심으로 발전해 왔고 도농 복합 지역이고 또 오래된 구도심이 많아서 비교적 보수적인데요. 지금은 많은 시민들이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게 제가 국회의원에 출사표를 던진 중요한 이유이기도 한데 그러한 뜻이 반영돼서 제가 선거에서 승리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지역에 관련된 이야기로 좀 시선을 돌려보고자 합니다. 평택하면 떠오르는 기업, 쌍용차이죠.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를 지금 겪고 있기도 합니다. 방금 앞서서도 이와 관련돼 지역에서 여러 가지 좀 고민을 하고 해결하는 데 힘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좀 해결책이 좀 있을까요? 예, 사실 쌍용 자동차 문제는 제가 선거에서 당선된 이후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가장 네. 많은 시간과 정성을 기울이고 있는 사안입니다. 아시는 대로 쌍용차가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서 더욱 크게 어려움에 처했죠. 네. 모기업인 인도 마힌드라가 당초 2,3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스스로 어려워지는 바람에 그 계획을 철회하고 400억만 투자하기로 했고 또 코로나로 인해 그 세계 자동차 시장이 어려워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쌍용차가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 쌍용차가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몇 가지 있는데 첫째로는 쌍용차가 2009년도에 큰 노사 분쟁으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굉장히 노조가 강성이다 또는 노조가 회사 살리는 데 큰 관심이 없다는 그런 선입견이 강하게 박혀 있습니다. 사실 쌍용차 노조는 2009년 사태 이후에 네. 지난 10년간 분기 없이 아주 굉장히 협력적인 자세로 회사를 살리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리고 쌍용차는 그간 정부의 지원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과거에 그러한 노사 분쟁의 모습 때문에 네. 쌍용차가 정부의 지원을 여러 차례 받은 걸로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데 사실 정부의 지원을 받은 사례가 한 번도 없고요. 이번에 쌍용차가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기대하는 것도 추가적인 자금 대출입니다. 이번에 신차 개발하고 네. 새로운 사업 모델을 발전시켜 나가는 데 필요한 그런 자금을 지원해주면 회사를 잘 살려서 네. 갚겠다. 그런 취지하에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인데 많은 국민들께서는 좀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사실 쌍용차 노사는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새로운 사업 모델도 개발하고 또 투자자도 물색하고 또 노사가 네. 굉장히 임금도 많이 삭감하고 각종 고통을 뼈를 깎는 고통을 감수하겠다는 자세로 그렇게 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금만 도움을 주면은 회상할 수 있도록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직원들의 입장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여기에 관련이 되어 있는 지역민들이 몇 명 정도나 되시는지요? 예, 쌍용차에 직접적으로 일하는 근로자가 한 6천 명 정도 되고요. 네. 또 협력업체까지 치면 한 10,000여 명 되는데 네. 가족
포함하면 한 3, 4만 명 되고 또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사람까지 치면 약 60만 명 정도의 그런 네. 이해가 걸려 있다고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고민하고 또한 그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1호 법안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초선 의원으로서 내놓게 되는 1호 법안은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인데 평택과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는 정치인이 되겠다라고 포부를 밝히신 만큼 예. 어떤 법안을 준비하고 계신지가 궁금합니다. 네, 그 1호 법안을 첫 번째로 발의하는 법안이라고 한다면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비중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네. 저는 어떠한 법안을 내느냐 하는 거에 더 큰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미군 기지 이전에 관한 평택지원 특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주한 미군이 평택에 대거 이전해 가면서 많은 평택 시민들이 재산상의 또는 여러 가지 불이익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미군 기지 이전에 따른 불이익을 보상해주는 차원에서 평택지원 특별법을 제정을 했었는데 네. 그 법이 2022년이면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그 법이 종료되더라도 미군은 여전히 거기에 계속 주둔하고 있고 또 각종 미군과 관련된 지원 사업이라든지 또는 미군 주둔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부분에 대한 보상책들이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좀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평택지원특별법이 종료되더라도 우리 평택이 큰 어려움 없이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법안에 제일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그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초선 의원으로서 개정이 좀 중요하게 여겨지는 부분은 어떤 상임위에서 일을 하는지 그것에 따라서 앞으로의 또 정치적인 향방이 정해지기 때문이기도 한데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원래 어떤 상임위를 희망을 하셨었죠? 네, 우리 민주당에서는 네. 희망 상임위를 3개를 써내도록 하고 있는데 저는 다 경제와 관련된 상임위들을 써냈습니다. 네. 산자위, 국토위, 기재위를 써냈는데 최종적으로는 국토교통위원회에 선임이 됐습니다. 네. 네, 제가 오랫동안 경제 관련한 일을 했었고 통상 관련한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경제 분야에 있어서 좀 국정에 기여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이 경제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이 국면에 있어서 네. 제가 그동안 쌓아왔던 그런 경력과 지식을 좀 기여를 하고 싶다 그런 뜻이 좀 있고요. 또한 제 지역인 평택은 사실 굉장히 산업적으로 발전하면서 인구가 늘고 팽창하는 몇 안 되는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에 따라서 주택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또는 구도심 네. 재생이라든지 하는 국토교통부와 관련된 여러 현안들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저에게는 아주 운이 좋게 국토교통위로 간 것 같습니다. 네, 지역민들의 기대도 상당히 좀 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